안녕하세요. 유목민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허리띠는 유목민 남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에게 몽골 14번째 이야기는 유목민의 전통의상 대리입니다. 몽골 고원에 사는 몽골계 유목민 18개 부족의 전통의상은 비슷한 형식이지만 부족에 따라 색상이나 바느질, 장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하자면 옷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셈이지요. 유목민들의 겉옷을 대리라고 합니다. 털을 넣어 두툼하니 만든 겉옷은 허리끈 하나로 질끈 묶어 입습니다. 목에 깃이 높고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춤을 동여매는 허리띠인 부스는 남자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단순한 천으로 된 끈부터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가죽띠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허리띠라는 장식에 대한 남성성은 허리가 힘의 원천이라는 의식에서 생긴 듯합니다. 고대 몽골의 형벌 가운데 허리를 꺾는 형이 있었으며 허리띠를 빼앗기는 것을 모욕과 패멸로 인식했습니다. 어느 유목민 가정에 들러 입고 간 방한복과 대를 바꾸자고 하였더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띠는 몽골 남자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남자를 부스테, 허리띠가 있다라는 뜻이죠. 라 부르고 여자를 부수구이, 허리띠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유목민 남성들은 유일하게 허리띠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집착하는데 그 문제에 화려한 세공이 들어간 허리띠는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격투기 챔피언 벨트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음 몽골에 갔을 때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두툼한 긴팔 옷을 입고 다니는 몽골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라는 듯이 반팔 티셔츠를 걸치고 다녔지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팔은 볕에 그을려 쓰라렸고 밤이 되면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서둘러 방한복을 꺼내 입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겁다가 해가 지면 서늘해지는 날씨와 강렬한 직사광선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옷이 대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북부의 고산 지역에선 필수적인 옷이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한쪽 팔을 내어놓거나 아예 상체 부위를 벗어 허리에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혹겹의 단델, 이증겹의 테르델, 두툼한 겨울용 니흐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속감과 재질이 다른데 겨울용 델은 8마리의 양가죽을 뒤집어 안감으로 쓴다 합니다. 델은 초원에서 양을 지키는 목부나 전쟁에 출병한 병사들에게는 침구로도 쓰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겐 이불이 없었다고 하는데 두터운 델이 그대로 이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몽골의 옷들은 생존과 직결된 실용적 의상입니다. 아름다움이나 장식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단추 하나, 옷섭의 길이까지 모두가 거친 유목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델은 색상이나 문양에도 신분의 구분이 있었다 합니다. 가축들을 돌보는 목부들은 아무 무늬도 없는 단색의 대를 입어야 했고 승려들은 노란색의 대를 입었습니다.
대는 배보다 약간 아래로 느슨하니 늘어뜨려 입습니다. 몽골 남성들은 남자의 배가 풍만하니 붉어져 나온 것을 멋으로 여깁니다. 남자들의 또 다른 장식품으로 코담배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는 조선을 통해 몽골로 전해졌고 코담배는 명나라 말기에 마테오 리치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흡연이 대중들 사이에 급격히 전파되면서 사찰의 승려들까지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었답니다. 사원에서 승려들의 흡연을 금지시키자 담배를 병에 담아 냄새만 맡은 데서 유래된 것이 코담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중들에게 유행이 되면서 코담배는 남성들의 친교를 나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담뱃가루 향료와 함께 작은 병에 담아 서로 바꾸어가며 냄새를 즐기는 것이 인사법이 된 것이죠. 몽골에서 코담배병을 건네받으면 뚜껑을 열고 코로 들이켜 코담배의 냄새를 즐기고 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론 이때 오른손으로 코담배병을 정중히 받고 자신의 코담배병이 있으면 상대에게 건네줍니다. 코담배병은 주로 옥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넣는 향료는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쓰던 담뱃대와 같은 형식의 담뱃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뱃대는 주로 남자들의 장화에 꽂고 다니는데 쇠나 나무, 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영양의 정강이 뼈로 담뱃대를 만들고 담뱃대의 재를 털어내는 쑤시개인 초힐로르는 독수리의 발톱을 쓰기도 합니다. 담배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 쌈지는 양의 고환을 말려 썼다고 합니다. 대례에 어울리는 전통 신발이 고탈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탈은 구두코가 하늘로 삐죽 올라간 것이 인상적입니다. 부츠와 같은 가죽 장화의 고탈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굽이 없으나 끝이 삐쭉 올라간 구두코는 등자에 걸어 말을 탄 채 이리저리 몸을 돌릴 수도 있으며 끝만을 등자에 걸어 빠르게 말에서 내릴 수도 있게 되어 있답니다. 등자가 없거나 타는 쪽에만 등자가 있었던 서양에 비해 양쪽에 등자가 있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고탈 덕분에 몽골의 기마병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롭게 활을 쏘고 몸을 움직여 큰 승리를 거두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말가이라고 불리는 모자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냈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말가이 모자 가운데에 보석을 매달기도 하였고 일반 서민들은 손수건이나 천을 매달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모자는 금과 은, 만호와 산호 같은 보석들로 치장하여 대단히 화려하며 모양도 다채롭습니다. 한때 몽골풍의 머리 장식이 고려에도 전해지고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사치가 극에 달해 나라에서 금지시키고 소박한 형식으로 대체한 것이 족들이라 합니다. 흉노 시대부터 이런 몽골 유목민들의 옷들은 법으로 차림새를 지정하여 엄격히 따르게 했으나 지금은 유목민들이나 나이 든 사람을 제외하면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델이 사라지는 것은 유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은 유목민들의 옷과 의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40편까지 이어질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